자, 이제 본격적으로 브레송에게 배우는 사진 철학 10계명. 자, 10계명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브레송 자체의 작품을 제가 보면서 10가지로 추려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아주 일반적인 것도 있고요. 제 개인적 의견도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10가지를 구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진은 어마무시하게 발전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죠. 기본이 튼튼하면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들의 10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브레송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사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어떤 서적을 깊게 읽다 보면은 그의 울림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하학적 구도에 중점을 두자. 자, 기하학적이라는 게 제가 다른 편에서도 좀 기하학에 대해서, 기하학과 사진미학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기하학적 구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연 발생한 모양이라든지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물, 자동차 같은 것에서 기하학적 구도를 찾아내는 거죠. 기하학적 구도라는 게 선과 면에 대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선에 어떤 선을 줄 것이냐, 프레임 안에 어떤 선을 들어오게 하고 어떤 선을 밖으로 빼낼 것이냐, 또는 어떤 모양새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과 교감하고 빛을 읽고 빛에 대한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하면 기하학적 구조의 완성된 사진들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어떤 구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대상체하고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선들을 연결하는 것도 기하학적 요소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제가 하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브레송의 사진을 보고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이미지가 시적이다. 이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촬영할 때 아주 흥미로운 배우, 우리가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사체죠. 흥미로운 피사체를 보고 그 피사체가 서 있는 무대하고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면서 찍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기하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사진들이 그 기하학적 정수에 맞춰서 또는 구성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요즘 저런 구성은 올드하다, 구도를 탈피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을 알아야 뭐 탈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탈피하는 방법론을 알아야 탈피가 됩니다. 무조건 카메라를 방향을 틀어버리고 상하를 뒤 흔들어버리고 수평을 흔들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구도를 탈피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핵심 요소 몇 가지를 아셔야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정석적인 구도를 해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이 강의에서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첫 번째는 밸런스예요. 즉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만 맞으면 피사체가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균형이라는 요소의 대표적인 거 고민 한번 나중에 저하고 이 균형에 대해서만 좀 장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색의 배분입니다. 물론 색도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무게감. 그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움직임의 동적, 인장력과 끌어당기는 것과 밀어내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로 표현됐을 때 그게 적절하게 맞으면 구성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본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 강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요소, 인내심을 가져라. 우리는 사진을 탁 찍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돌아서는 순간 결정적 순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배경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앞에 좋은 배우가 등장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브레송의 사진의 기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사진에 3사람이 계단에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죠. 그 위를 걸어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진이 허전하겠죠. 자, 저 사람이 걸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거 역시 사진을 하는. 그래서 사진은 천천히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촬영하는 거죠. 자, 보통 브레송이 얘기한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사진처럼 이미지죠. 이미지의 모든 요소가 완벽했을 때 샷다를 누르는 그 기본적 마인드 자체가 브레송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무대를 발견했다면 주인공이 들어오기를 기다려라.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을 담기 위해서는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지고 늘 연습해라. 바라보며 연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필름 시절에는 공샷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필름을 넣지 않은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는 연습을 했죠. 필름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걸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항상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면서 자꾸 리뷰해보는 이것도 연습입니다. 그럴 때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보시고요.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이 외출하면 초조해져요. 400장 찍었어. 500장 찍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빨간색 옷 입고 누가 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찍는다. 사냥하는 거 아닙니다. 사진은. 그들이 내가 원하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무대로 그들의 주인공이 돼서 들어오게끔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방법 중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브레송에서 배운 두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여행하라. 이게 여행을 하려 그러면 속된 말로 돈 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여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행은, 저도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여행은 새로운 시선을 가져옵니다. 그 한 지역에서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이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문화, 사람들, 그들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면서 꼭 갤러리를 좀 들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교류하는 편이지만 아마 제 블로그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리지 못한 사진이 더 많지만 그걸 보다 보면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여행 가면 거기에 정치, 거기에 문화,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냄새 이런 것에 의해서 사진을 찍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여행을 해라. 이거는 제가 브레송이 참 여행을 많이 한 작가거든요. 파리를 대표하는 몇몇 작가 중에 파리를 한 번도 안 떠나고 사진을 찍었던 작가도 있고요. 브레송처럼 여유로워서 일평생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움직임에 좌우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던 작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가서 1년 살아보기, 요즘 성구입니다. 어디 1년 살아보기에 인도, 유럽, 중국, 멕시코, 아프리카 세계 각곳을 여행하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진실성, 직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결정적 순간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유가 생기면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렌즈에 집중해라. 제가 가로쳐놓고 50mm의 신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아마추어 사진 세계에는 되게 많은 신화가 존재합니다. 뭐 해서는 안 돼. 뭐는 하지 마. 뭐는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포토샵은 하지 마. 보정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면 이렇게 특정 몇몇 사진가들이 그 세계를 구가하고 표현했을 때 나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특정 렌즈에 집중해봐라. 전 좋은 말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른 거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초점거리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렌즈, 카메라 자체는 눈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의 이해의 저자인 마샬 맥루한이 한 얘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천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걸 보죠. 이건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이게 다 기본적인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카메라는 눈의 연장선상이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발의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샬 맥루한은 그 브레송보다 후기에 활동한 작가죠. 1970년대에 미디어 이해라는 책을 써서 되게 세계적으로 예언을 하고 앞으로의 미디어 세계를, 그래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미드의 이해를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봤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왜 이렇게 한 가지 초점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화각에 익숙해지면 이 자리에서 찍으면 저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자리에서 찍으면 상반신이 나오겠네 라는 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렌즈에 집중해라. 줌 렌즈를 쓰는 요즘 시대에서는 땡기면 되고, 근데 당겨서 이렇게 줌인해서 찍는 사진하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사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화각 자체가 변동되지 않고 들어오는 그 원근감 또는 피사체의 어떤 생생함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인 프레임을 특정 거리나 또는 특정 각도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연습하기 위해서는 단렌즈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50mm 대신에 35mm 렌즈를 쓰기도 하고요. 또 바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시각을 갖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렌즈를 한번 써서 특정 렌즈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찍어라. 이 얘기는 그냥 요즘은 이제 어린이 찍기가 힘듭니다. 요 어린이 보시면 포도주 받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 아버님 위해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받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저 친구의 뭐라 그럴까요? 뿌듯함. 뭔가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이걸 갖다 드리면 아마 용돈을 줄 거야 하고 저런 낭만, 뭐라 그럴까요? 천진난만한 표정들. 그건 어린이들한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한테만. 그래서 브레송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사실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어린이를 찍는 건 되게 어렵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서양에서도 어린이들 찍으려면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찍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어린이들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되게 재미난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자연스럽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가지고 한번 찍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찍기는 좀 어렵지만 동남아시아 가면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순수한 표정을 한번 잡아보시면 사진의 매력을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